반갑습니다. 산림기사 조리막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기사 시험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산림기사를 응시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산림 쪽에 공부를 조금 하신 분이면은 단어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산림 쪽은 처음 접하시는 분은 단어가 이거 머리 아파요. 거의 다 일본에서 얘들이 썼던 거 그걸 해요. 왜냐하면 일본 애들이 조선시대 끝내고요. 그리고 나서 일본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산림조사를 했어요. 조선의 임수라는 책을 걔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썼던 단어가 계속되고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서 교편을 잡고 교수가 되고 책을 내고 일본 책을 번역해서 일본 책 번역 거의 대부분 하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경이라든가 식물보호라든가 다른 쪽 생태보호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많이 접하잖아요. 관심도 있고. 그러니까 좀 단어가 순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산림은 일반인 산림에 관계가 없잖아요. 아예 모르니까요. 그냥 산림조합에 관계되는 사람 외에는. 그래서 일본 단어가 엄청 많아요. 좀 어렵게 생각하시고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단어를 우리나라 언어로 좀 쓰기 좋은 단어를 골라서 순화시켜놓은 게 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조금 어려우면은 그런 단어 나중에 한번 정리 싹 해드릴 테니까 그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보시기 전에 현재 실력 CBT 있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면요. 거기에 들어가 기출문제를 시험 보듯이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은 과목별로 나는 조리막, 산림보호, 임업경영, 임독, 사방공학 가장 점수가 낮은 과목이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목은 과락을 면하는 쪽으로 가시고 가장 점수가 잘 나온 과목은 평균 점수를 높이는 과목으로 활용하시라고요. 왜냐하면요. 진짜 내가 아예 기초가 너무 딸리는 과목에서 고득점을 노리는 건 힘들어요. 단순하게 그냥 단어로 뚝뚝뚝 이렇게 텍스트로 나왔는데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기본이 있어야죠. 그럼 그 밑에 하위 디렉토리를 다 알아야지 이걸 풀 수가 있잖아요. 그 과목은 40점 이상 받는 거로만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100점 받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점 받을 게 아니에요. 그냥 60점만 넣으면 돼요. 60점만 넣으면 되는데 61점이면 되는데 40점을 받으면 안 돼요. 반타작은 하자고요. 이 과목은 여러분이 그냥 CBT에서 봤을 때 반타작하는 과목은 만들어 놓고 나머지 과목에서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평균 점수를 높이면 돼요. 그래서 1차 필기는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100점 맞으려고 전부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CBT 기출문제를 몇 번 풀어보시면 감이 오잖아요. 그죠? 여기 기출문제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2차는 쉬워요. 계산이랑 서술. 그리고 근데 산림 작업형이 있죠. 작업형은 아주 득점하기 좋아요. 그 다음에 하부식생 수목 감별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5개요. 5종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나는 시험을 어디서 볼 건가? 강릉 가서 볼래? 진양 가서 볼래? 내가 시험 보는 장소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오후에 시험 보면은 오전에 가시고 하는데 보통 하루 전에 가서 여행사무소는 하루 전에 가셔서 시험 장소 근처 산을 가요. 나이트만 가져가면 돼요. 산불 안 내면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식생을 보는 거예요. 지역마다 나무가 달라요. 모양이. 경상남도에 있는 물풀의 나무랑 강원도에 있는 물풀의 나무 달라요. 산초나무랑 숲이 다르죠. 모양이 달라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미리 산에 가서 쭉 돌아보면서 나무를 보시라고요. 나 이거 모양이 특이한데? 층층나무 모양 잎도 다르잖아요.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건 주변이요. 주변 산에 가서 야산 한번 돌아보면 돼요. 주변에 산 밑에 길 많잖아요. 차 타고 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 장소. 거기에 가면 그 안에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거기서 나무 또 한번 싹 돌아보시고요. 그러면은 이건 다 맞춰요. 작업형은 엄청 쉬워요. 나중에 작업형 설명 잘 드리고 한번 본인이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시고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한번 뭐 특강식으로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보면은 여기선 점수 거의 잘 받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반타작 이상만 해놓으면 되잖아요. 이것도요. 그럼 보통 15문제 정도 출 때 되죠. 그 자신 있게 푸는 거 한 8문제 풀고, 그죠? 그럼 4점씩이니까 32점 됐어요. 여기서 30점 이상 받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완벽하게 맞춘 거 8문제에다가 그냥 반타작한 거 뭐 2점짜리, 뭐 1점짜리 몇 개 합치면은 충분해요. 그래서 1차 필기시험만 잘 합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충분해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인목 뭐 수고제 가지고 뭐 제적 구하는 거 이런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산림 일반, 국내외 산림 현황, 산림의 정의. 산림이 뭐냐? 이건 이제 쭉 어지간한 거 쭉쭉쭉 읽어 나갈게요. 모여 있는 곳, 전투 크고 작은 나무랑 초본류, 뭐 토양 생태계 포함 생태적 공간, 뭐 그죠? 쭉 읽어 보시면 되고요. 근데 법적인 거로 산림이라는 걸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지목. 토지대장에 있어서 지목이 이 토지대장을 보면은요, 지목이 임야, 그 다음에 뭐 산, 전, 답, 대지, 나대지, 목장은 목이라고 적겠죠. 이런 식으로 지목이 다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야? 산림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지목의 얘기죠. 지목. 토지에 관련. 산림으로 경영될 목적으로. 그때 땅이 있는데, 토지가 있는데 얘를 왜 쓰냐? 목적이 뭐냐? 예. 그런데 나무를 좀 벌채고 없어졌어요. 무임목지. 그러니까 나무가 없는 거예요. 방치되어 있더라도 산림으로 보는 것이다. 현상설, 임총설이라고 해서요. 임목이 서 있는 곳의 정의. 항상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산을 보면 아 저거 산이야. 저게 산림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일반적으로 산림 배울 때 목적설과 현상설 여가요. 여기에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 땅이 그 지목이 임이라고 다 임이라고 보고서 왜? 산이라고 다 안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토지를 비어 있지만 내가 조림 사업을 할 것이다. 10년, 20년 뒤에는 무엇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 포함되고요. 현재 나무가 잘 크고 있다. 그런데 저 나무가 시원찮아. 잎목 별로 써먹을 만하게 안 된다. 벌목 작업해서 갱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갱신 사업 활동하는 또 그냥 묘목, 연필만한 거 심어 놓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법률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산림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 주택지, 뭐 도로, 그다음에 꺾고지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 꺾고지가 뭐예요? 나무를 개나리 생각하면 돼요. 개나리가 철쭉으로 뚝뚝 잘라서 마사나 아니면 상토 같은데 꽂아 놓아서 잎이 나오고 싹이 크고 뿌리가 나오게 만드는 꺾고지. 그러니까 무성생식, 유성생식에서요.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있죠. 씨앗으로 퍼뜨릴 것이냐 아니면은 접목. 그 다음에 꺾고지. 접수는 이 가지를 있죠. 잘라다가 다른 나무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눈접, 가지접, 할접, 접 종류 많잖아요. 그죠? 그때 쓰는 게 접목, 순을 채취하기 위해서 좋은 나무 하나 계속 잘라온다. 이런 거라든가 뭐 죽, 이런 거. 그죠? 얘는 뭐예요? 제외한다. 얘는 해당이 되지만 예. 집단적으로 다른 잎목과 죽과 그 토지, 대나무 종류도 다 쳐준다는 거예요. 그죠? 토지까지요.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되더라도 걔는 뭐예요? 산림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영이랑 뭐 도로, 임도를 내죠. 그죠? 지금 임도 많이 내요. 산불 때문에 특히 그렇고요. 예.
암석, 소택지, 이런 습한 땅 전체를 다 산림으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해준다. 그런 거 알고 계시고요. 그럼 산림 자원이라는 거 뭐냐? 산림이 있으면 수목, 초본류, 이끼류, 버섯, 곤충류 등 생물 자원. 반드시 나무만 가지고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잎목을 크게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가지치기한 파쇄 이런 것도 쓸 수 있고요. 버섯 키워도 돼요. 이끼 좋은 거 잘 키우면 돼요. 일본 가면 아주 이끼만 전문으로 해서 만든 정원, 아주 유명한 서방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입장료도 비싸요, 거긴요. 그 다음에 토성, 물, 무생물 자원도 다 들어가요. 휴양, 경관 자원. 산림 자원이라는 게, 그죠? 굉장히 넓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산림을 사용할 때 나무만 문제가 돼요? 아니죠. 휴양림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요새 개인들이 임야가 있으면 임야 주변 전답 있을 때 뭘 만들어요? 캠핑장이요. 이런 거 했을 때 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휴양. 경관 자원으로 아주 아름다고 특이한 희한한 경관이다. 이게 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요. 무생물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FA에서는 폐쇄림과 소림. 요건 이제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걸 한번 같이 보세요. UN 식량농업기구에서는 폐쇄림, 소림 합해서 산림이라고 칭하고 휴한림, 저목림 여기 밑에 다 있습니다. 폐쇄림, 수관 밀도가 나무가 있으면 그냥 보자고요. 이게 뭐예요? 수관이에요. 수관. 첫 번째 가지까지가 지하고 1.2m 높이가 가슴 높이, 흉고직경. 나중에 수관척으로 흉고직경 전부 나무 재거든요. 그때 본인의 높이가 어디쯤이 1.2m라는 거 한번 재서 하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하면 되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그럼 잴 때 뭐 경사진대는 어디서 재느냐 뭐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때 이제 벌도점, 나무를 어디를 자를 것이냐, 나무가 넘어져 있느냐, 뭐 똑바로 서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런 건 나중에 저거 하실 때 실습 전에 설명드리고요. 얘가 수관이에요. 그래서 수관의 밀도, 여기가 이렇게 밀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래서 위에가 수관님이 전체가 덮였냐 안 덮였냐 그런 거예요. 그죠? 목재 생산이 가능하고 7m 이상 초본층이 형성되지 않는 위에 수관이 밀도가 아주 조밀하면 밑에 풀이 커요, 못 커요?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햇빛 안 들어오면 탄소 동화 작용을 못해서 없죠. 예. 그 다음에 또 타감작용이라는, 타감작용 아시죠? 타감작용에 의해서 얘들이 다른 나무를 전부 못 자라게 죽여버리는 거죠. 예. 그런 것까지 있고요. 그래서 소림. 10% 이상 점용. 지표의 10%예요. 지표의 10%. 토지 바닥이에요. 태양광선이 임상까지 진입하여 연속된 초본층이 임상 여기까지요. 빛이 들어와 가지고 풀이 있다는 거예요. 이동 경작. 여기서 농사 짓다가 뭐 산림 운영하다는 거죠. 나무 다 뱄어요. 그다음에 여기 또 20년 키워. 여기 또 키우고. 돌아가면서 베잖아요. 그죠? 감벌한다든가 아니면 전체를 벤다든가 해서. 왜냐하면은 동일령, 나무 나이가 여러 일형님이나 아니면 동일, 한 나이가 다 돼 있으면 관리가 쉽잖아요. 그렇죠? 벌목도 한 번에 탁 나오고. 근데 섞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배우려면 힘들고 다른 나무가 피해를 입겠죠. 그랬을 경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했을 때요. 그때 저목림 10% 이상이 관목으로. 교목은 아시죠? 교목은 키 큰 나무, 키가 큰 나무. 관목은 키가 작은 나무들이요. 관목은 대부분 가지가 많이 올라오고 수간, 이 크게 굵어질 수 있는 나무가 없죠.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폐쇄, 소림, 휴한, 저목림 이거를 잘 보시고요. 인분의 개념. 인분은 일정한 토지를 점유하는 20개 집단으로서 수종.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느냐.
몇 살짜리냐, 그 다음에 작업종, 어떤 작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육 상태, 얘대로 돼서 어떻게 크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갖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얘가 혼유림이냐 섞여있냐 무엇이 어떻게 됐냐. 가장 이렇게요. 도로 하천 경계로 구분 가능하다면은 우리나라 대부분 만약에 산 있다고 쳐보자고요. 등고선 있고요. 그럼 능선을 따라서 산을 나누든가 계곡을 따라서 나누면 좋겠죠. 그죠? 예. 이게 그거예요. 이 도로라는 거는 임도도 마찬가지예요. 임도도요. 근데 임시로 사용한 작업도 같은 경우는 제외시키고요. 그 다음에 인위적인 경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면적에 있는 것은 면적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누는데 여기가 등구선이 아주 조밀해서 급경사예요. 악산이고. 이런 경우가 여기를 잘라놨다 해서 거기는 규모가 작으니까 인분 구분에 별도 이런 거는 아니라 면적 모양과는 관계가 크게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거의 완경사 일정한 경사로 된 데를 잘라놨으면 다르겠죠. 거긴요. 왜냐하면 구획을 정확히 해놓고 돈 계산해야 되니까 수익이요. 경영기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럼 1헥타르가 얼마예요? 10,000 평방미터. 그 다음에 R는 100 평방미터. 100m, 100m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실제상으로 전답에서는 큰 거지만요. 산에서는 100m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산이 경사가 이렇게 졌어요. 그럼 이 경사 100m예요? 우리가 지적도라든가 임야도 보면 어떻게 돼요? 전부 수평이잖아요. 그죠? 수평거리 100m로 찍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상으로 지표면적과 평면도상의 면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림과 인분의 차이점. 이런 거예요. 인분이랑, 그죠?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겠죠. 환경적인 동질성을 띠고 그것이 작업 단위로 나중에 산림 경영을 한다든가 했을 때 어떻게 필요하게 될 것인가.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인분의 종류. 그럼 보통 종류를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수령. 수령은 나이. 이 나무의 나이가 몇 년생이냐. 그리고 이 수령이 중요한 게 나중에 벌목 작업을 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돈을 순환시켜야 되는데 100년 걸린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안 하죠. 계속 투입만 되니까. 그랬을 때 60년 만에 할 거냐 아니면 30년 만에 할 거냐. 그러면 중간중간에 감본했을 때 그것도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수익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무가 작아도 팔 때 많아요. 지주목, 여러분 나무 세웠을 때 지주목 생각해 보세요. 지주목 굵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거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나무를 파쇄시켜서 지표면에 깔아주는 포설용으로 쓴다든가 뭐 거름으로 써도 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근데 수종. 얘가 무슨 나무냐? 침엽수냐? 화렵수냐? 그 다음에 나무가 전나무냐? 잣나무냐? 뭐 종류 다양하잖아요. 그죠? 밀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수령에 의한 것. 연령이 비슷. 동령님이고요. 인공조림지. 사람이 일부러 나무를 심었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천연님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깊은 산 위에는 천연님, 자연님 찾기 힘들어요. 그죠? 거의 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대로 조선시대까지 전부 땔감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일본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이 강원도에서 나무 얼마나 많이 베갔어요. 지금도 산에 가면 철길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다 베어갔지. 그리고 나서 또 3년 동안 전쟁했지. 없어요. 거의 다 우린 석탄, 연탄을 개발해서 만들어 하는 바람에 이제 좀 무거워지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인공조림지가 많아요. 사방공사 처음에. 북한 지금 가보세요. 중국에서 북한 바라보면 산에 나무가 없잖아요. 15년 이상 차이가 있으면 이걸 일령림으로 취급. 자연림은 25년 그 이상 차이가 있어도 이거를 동령림으로 취급. 왜냐하면 여기서는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종령님으로 자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크게 본다는 거죠. 폭넓게. 인공조림은 15년 정도 차이, 나무 생육에 따라서 15년 차이 거의 비슷하게 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 유럽처럼, 그 다음에 타이가 숲처럼 토질이 좋지 않잖아요. 토성이. 영양분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같이 묶어서 좀 약간 넓게 보는 거죠. 수종. 무엇이 되어 있느냐? 하나를 볼 것이냐? 아니면 단수이냐? 아니면 두 개냐? 혼연임으로 볼 거냐? 아니면 비율로 계산하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고, 밀도. 수간의 접촉도 수간이 위에서, 위에 부분 수간이 나무 위에 수간들이 얼만큼 서로 접촉이 되어 있느냐? 얼만큼 열려 있느냐? 몇 프로 정도요? 이거요. 이거는 이제 또 알고 계시면 돼요. 극밀, 밀, 중용, 소, 극소. 요거 중간에 중용이 들어가요. 그죠? 밀, 소, 이건 알죠? 아주 밀접해 있다. 좀 떨어져 있다. 그런데 중간에가 중용이 들어가요. 엄청나게 극밀, 밀, 중용, 소, 극소. 공극이 없고 비어있는요. 광선이 거의 없을 때 여러분이 산에 들어가면은 컴컴한다. 그런데요. 밑에 오면 풀들이 별로 없어요. 75%, 75%, 50, 75, 50 넣고 중간 넣으면 돼요. 그죠? 얘는 극소는 인간이 고립적으로요. 이렇게요. 이거는 퍼센트 계산을 못하나, 그죠? 나무들이 그냥 여기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50, 75. 얘는 공극이 없으니까 그냥 100% 정도 생각하시라고요. 완전히 극밀, 75, 50. 중용은 50에서 70 사이. 이거 잘 보시고요. 다음에 산림대. 우리나라는 특징이죠.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있고, 동서간의 고저차가 크고, 급경사이고, 그래서 산림의 토양이 대부분 사암 종류죠. 모래계열형. 물이 보습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장마철에 비 한번 왕창 오면 그걸로 거의 끝날 정도. 또 강원도 쪽 가면 뭐가 있어요? 거의 다 석회암지대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15도. 이거 중강진 쪽 엄청 춥잖아요. 온도 차이 나는 거 보세요. 그죠? 그래서 난대, 남부, 중부, 북부, 한대림까지요. 온대림까지. 제가 제주도 처음 갔더니 종려나무랑 귤이랑 이거 보고 와, 이거 뭐 외국 온 줄 알았어요. 제가 배낭 거 처음 여행, 젊었을 때 여행 갔어요. 남쪽 마찬가지잖아요. 남쪽에 가면 종려나무 꽃 피면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화렵 상록수가 남쪽에 가면 많잖아요. 중북부는 없어요. 예, 굉장히 차이 나는 거예요. 그죠? 여기 가면은 뭐, 차나무부터, 그죠? 차, 동백, 뭐, 가시나무. 굉장히 좀 이 화렵수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중북부에 오면 뭐가 있어요? 전부 화렵수는 낙엽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게 차이가 많아요. 식생은 자기 환경에 맞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온도의 기온이요. 예. 기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갖고 기후변화가 생기는 바람에 문제가 뭐가 돼요? 제주도랑 지리산 쪽에 있는 잘 죽는 나무 뭐 있어요? 구상나무요. 구상나무는 우리나라 특산 수종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구상나무가 외국 가면 그 크리스마스 트리로 아주 잘 써요. 예쁘고 따갑지가 않거든요. 걔들은 나무를 베어가지고 쓰고 버리잖아요. 얘들이 지금 지구온난화니까 죽는 거예요. 너무 따뜻해져서. 그런데 나무는 자기들이 이동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구상나무는 800고지 이상 되는 고산지대에 살고 주목 같은 경우는 한 1200고지 정도 되면은 위에 가면 좀 보이기 시작하죠. 기후 형태, 지형, 해류에 따라서요. 이런 거 산림대, 연평균 기온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그죠? 수직적으로 바뀌는 또 바뀌죠. 그래서 위도와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겠죠. 근데 산림 현재 중요한 자연 조건은 기후로 기온과 강수량. 기온은 높은데 물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막 가보세요. 제가 이제 고비 사막이랑 사하라 사막을 가봤거든요. 사하라 사막 갔더니 거기에 규하목, 거기에 12만 년 동안 사하라 사막이 밀림, 정글지대에 때가 있었거든요. 그 규하목이 막 사막 속에 있어요.
온도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하라 갔을 때 비가 왔어요. 많이는 안 오지만. 고비사막 가서 먼지에 고생만 엄청 한 거예요. 꼭 기온이 중요한 게 기후라는 건 기온, 물 다 포함해요. 그죠? 예. 수분.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첫 번째 빛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지 탄소도 화장하고 모든 생물은 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성장은. 올량지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올량지수에 따라서 얘가 언제 개화되고 언제 씨앗이 발화된다.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평균 기온, 올량지수, 한량지수, 적산온도, 일생, 그러니까 하루에 생육할 때 온도 몇 도 몇 도 더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 이제 수목마다 달라요. 나중에 계산하는 방식이 나와요. 그거에 따라서 얘가 살 수 있다 없다 그런 거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온도 같은 경우도 가만히 유심히 보세요. 예. 우리나라 수평적 살린 데는 남쪽부터 난대림, 온대, 뭐 중부, 한대림까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대림은 보기가 쉽지 않죠. 한대림을 보려면 북한 가야 되는데 백두산 가면 돼요. 백두산이요. 백두산 가면은 천지 있고 주변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화산석이에요. 근데 물에 뜨는 그런 돌들도 많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지 주변 가면 뭐가 있어요? 만병초. 우리나라 만병초 있는 거 대한민국 남쪽에는 몇 군데 없죠. 울릉도랑 그 다음에 전봉산, 그 다음에 가리왕산, 그 다음 오대산, 방태산 몇 군데 없어요. 여기 설악산 관련은 전봉산이 엮이니까요. 여기 가면 만병초가 그냥 아주 그냥 만발을 했잖아요. 그죠? 그 여기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흙이에요. 그럼 저 초원지대를 지나요. 그죠? 초원지대 참 꽃들 뭐 메뚜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면 첫 번째 그 다음에 만나는 나무들이 뭐예요? 자작나무 계열이요. 자작나무 계열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면은 서서히 타이가숲 계열이요. 타이가숲이요. 이 지구를 우리나라가 여기 있다고 치고요. 요 윗부분을 뺑 돌아가면서 싸고 있는 나무들이요. 이 숲이 타이가숲이거든요. 여기 호랑이도 많이 살고 엄청나게 그냥 우거져 있는 상록이죠. 네, 상록 숲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 가봤더니 알래스카에서 헬기 타고 막 돌아다니면은 위에는 눈인데 밑에 착 내려오면 그냥 울창한 숲이에요. 겨울에 갔었거든요. 겨울에 제가 2번 가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쫙 돌아가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숲이요. 예. 그런 데가 이제 굉장히 비옥하면서 잘 커요.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대림은 이쪽에 한번 볼까? 그 다음에 설악산이라도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제 생육 상태를 볼 수 있죠. 수종의 변화를 약간 볼 수 있고요. 올량지수,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월 평균 기온이 5도씨 이상인 달에 대하여 5도씨와의 차를 1년 동안 합한 값. 5도씨 이상인 달에 대해서 월 평균 5도씨나요. 그래서 180 나오면은 10배야 10배. 그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많이 들어가죠. 여기서요. 그 난대림은 우리나라 남쪽 지역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쪽은 뭐 고산지대라든가 강원도 쭉 가면 있고요. 한량지수 이하인 달에 대해서 5도씨를 빼주는 거예요. 이걸 합한값. 그래서 올량지수, 한량지수요. 적산온도 일평균 기온이 5도씨 이상인 날에 대하여 5도씨 이상일 때만요. 5도씨 이하는 소용없어요. 5도씨를 빼고 난 거를 더해 주는 거예요. 전부 합산. 예.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한량지수를 구해라. 그런데 한량지수 하면은 월평균 기온이 영하 3도. 1월 달에요. 이건 12월까지니까, 그죠? 5도씨보다 낮은 달을 골라요. 그죠? 한량지수 여기 나왔죠. 그죠? 이하인 달에 하나요. 그죠? 그럼 1월 달, 그다음에 2월 달, 뭐 12월 달 5도씨와의 차를 합한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면 올량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부 더하는 거죠. 여기도 1월 달에 뭐 3도, 뭐 2월 달에 7도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만들어 더하면 되고요.
이런 건 이제 대각 있다는 거 아시고 나중에 계산 문제에서 한번 딱 풀어주면 돼요. 수평적으로 살림대. 위도와 올량대 열대림 난대림이 뭐예요? 온대 남부 중부 북부 나눠지고요. 그죠? 난대림은 상로 화렵수, 온대림은 낙엽. 난대림은 상로 화렵수가 많아요. 온대림은 낙엽 화렵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참나무를 보면 전부 낙엽이죠. 추운 데 가면 침엽수가 좀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요. 타이가 숲 지역 가면요. 근데 열대. 연평균 20도 시즌이요. 여기 보시면 사바나 42%, 열대우림 30%, 낙엽, 사막, 티크.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남양제라는 단어를 써요. 남양제. 남양제 단어가 이 나무가 단단하고 좋아요. 고급이에요, 고급. 그러면 남양제가 있으면 또 반대로 북양제가 있겠죠. 그죠? 얘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남양제 이런 나무들 보면 전부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고급으로 가구, 수장대용으로 써요. 그렇지 않고 침엽수 같은 경우는 구조대나 이런 거로밖에 안 쓰고요. 예, 그거 좀 달라요. 그 나무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그죠? 이런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되고요. 이 과목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데 조금만 더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수평적 살림대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녀봤던 지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홍도를 놀러 갔었다. 홍도 놀러 가면 참 예쁘잖아요. 그죠? 흑산도도 좋고요. 완도, 진도도, 뭐 완도 식물원 같은 데도 얼마나 좋아요. 제주도 가도 진짜 뭐 생소하고 좋은 나무 많잖아요. 그런 걸 보신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 난대림, 상로, 화렵수, 낙엽, 화렵수, 온대남부, 온대중부, 온대북부. 지역이 나눠지죠. 해안가 쪽이요. 그죠? 보면요. 북가시, 동백, 부실잣, 생태 후박나무, 그죠? 아외, 농나무, 가시나무, 돈나무, 감탕, 사철나무는 뭐 여기 밑에까지 다 크니까요. 그죠? 식나무, 해송 다 크고요. 편백삼나무, 남부지방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나면 여기 올라오면 참나무, 느티나무, 뭐 소나무, 물박달, 박달나무요. 곰솔, 뭐 잣나무 같은 게 있고요. 쭉쭉쭉쭉. 근데 여기 있는 나무는 거의 다 같이 좀 있어요. 같은 지역에 대부분 많이 있어요. 잣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있고요. 그죠? 대나무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올라오면 추면 죽어요. 근데 한대림 가면은 여기는 저기죠. 분비나무는 구상나무랑 비슷해요. 구상나무는 나무가 부들부들하죠. 구상이랑 전나무, 그 다음에 주목 비슷한 이파리인데 구상이 약간 흰빛이 나죠. 그 수피도 예쁘지가 않아요. 우들두들하면서 약간 흰빛이 나고 그리고 이 구상은 잎이 사방으로 많이 나 있어요. 그리고 끝부분이 날카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비나무는 이 잎이 얼기설기 나서 그러니까 엉성해요. 엉성해. 그래서 이 구상 같은데 좀 이상하네? 왜 이렇게 잎이 없지? 생상태가 안 좋은가 하면 분비나무예요. 분비나무도 우리나라 이렇게 가면 심어놓은 데 좀 있거든요. 이거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눈, 뭐 잣나무, 뭐 주목 같은 경우는 다 있고, 그죠? 이깔나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우리 오대산만 가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깔나무, 일본 이깔이라든가, 그죠? 개이깔나무는 히말라야 시다는 남부지방에 가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이깔나무가 많죠. 우리 일본 이깔나무 같은 경우 평창 쪽에 일본 애들이 엄청나게 심어놨거든요. 혹시 가시면 오대산 가셔서 전나무, 월정사 들어가면 전나무 숲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내수사 전나무 숲도 멋있고요. 오대산에서 상원사에 가다 보면요. 여기 상원사가 있고 정밀보궁 있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넘어가 이제 여기 이제 산을 못 넘어가요. 여기서 오대산 있고 주천에 통제시키는 임도가 있어요. 임도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는 여기 많이 넘어 다녔거든요. 차 타고서도요. 우리 가족끼리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그럼 여기 가면 저 무슨 약수터죠? 삼북약수터 거기까지 해서 그냥 강원도까지 동해안까지 넘어가는데 월정사가 여기 있고요. 가보면은 여기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 있고 화장실이랑 건물 있고 그다음 월정사 들어가는 올라가는 길 있어요. 길 요 부분에 여기 가면 150년 된 이깔나무 있어요.
이깔나무 열매를 보면은 그 열매 모양의 포자각처럼 이렇게 벌어진 게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얘가 우리나라 건지 구분이 되거든요. 요거 가서 혹시 가시면 주차장 바로 이거 올라가는 여기 있어요. 그건 주차시키고 여기 이제 큰 돌멩이 있죠. 뭐 사원서 적혀 있는 거 이쪽에 있어요. 거기 한번 꼭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역마다 다르다는 건 여러분이 나무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나무 서나무 나왔으니까요. 서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느티나무, 느릅나무, 서나무, 소사나무, 이파리가 비슷하죠. 예. 서나무는 수피가 매끈해요. 약간 흰빛이 나고 이렇게 좀 근육질처럼 생긴 거. 나중에 나무 관련도 한번 제가 설명 쭉 해드릴게요. 피나무 같은 경우는 절에 들어가면은 일주문 지나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절 딱 무슨 나무 하나 큰 거 있고 거기 뭐라고 써졌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피나무를 심어놓고 보리수나무라고 적어놓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 보리수나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거기 있는 수종이 우리나라 못 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피나무 심어놨어요. 피나무는 나이테가 안 보이고 나무가 물러요. 그래서 바둑판 만들면 아주 고가거든요.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에 수직적인 거요. 고도에 따라서 이건 뭐 여러분이 등산 가서 다 알잖아요. 그죠? 어떻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금방 알 수 있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예요? 백두산. 높아봤자 얼마 안 돼요. 2,000몇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은요. 한라산 1950m인가요? 1950m. 지리산 1950인가요? 그 다음에 남한 육지에서 제일 높은 건 지리산. 그래서 고도에 따라서 한라산도 가보시면 아주 엄청 차이 나요. 성판원 코스로 영실 코스는 너무 가까우니까 그죠? 돈네코 코스는 거의 뭐 개방을 지금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영실로 올라가 가지고 관음사 코스로 내려오면서 산림도 같이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 거 그 지피류도 같이 보시고요.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그럼 바로 사진 찍어 가지고 앱에다 올려서 확인할 수도 있고 뭐 수목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할 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바로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냥 막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집 뒤에 있는 산을 등산을 가셔도 이제 지금부터 이거 같이 보시라고요. 돌아가는 거요. 그래서 정해져 있어요. 그죠? 백두산 같은 경우는 우선 고도보다도 의도상으로도 이미 추운 지역에 속하니까 이게 낮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돼요. 600, 700으로요. 네. 숫자 딱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 거에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엔 쉽게 그냥 슬슬 읽어 나가시라고요. 한라산은 남사면 이 한라산도요. 지구온난화되고 구상나무 다 죽어요. 그냥 하얗게 말라 죽어요. 구상나무가요. 못 버티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가서 보시면은 그 기존에 있던 서적이랑은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현실 가서 보면은. 지리산 같은 경우요. 지리산 제가 이제 종주도 해보고 지리산도 꽤 많이 다녔으니까요. 그럼 다니면서 보면 산들 아주 그냥 재밌어요. 딱 가다 보면 수종이 싹 서서히 바뀌고요. 그런 걸 즐길 수도 있고, 그죠? 울릉도 같은 경우요, 그죠? 아주 그냥, 울릉도나 독도 같은 경우는 거의 일본 쪽이랑 비슷한 그 수종들이 많아요. 일본 가면 일본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섬 주변에 무엇이 나무가, 사철나무 여기도 있잖아요, 섬인데도, 그죠? 예. 그 일본 같은 경우 섬단풍나무, 그죠? 섬본나무, 신갈나무. 나중에 이제 신갈과 신갈, 떡갈, 그 다음에 졸참, 갈참. 갈참이랑 떡갈이랑 이파리, 그 다음에 신갈나무의 이파리, 입자루 모양, 입자루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그 잎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고사인데요. 조금만 올려드릴게요. 저산이랑 고산 사이는 1500에서 2500 정도 위치. 아한 대기후가고요. 그 다음에 상록 침묘수입니다. 좋은 솔송나무 같은 거 솔잎이 좀 자라요. 그래서 식물원에 광릉 수목원이든 어디 수목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잘 보시라고요. 예. 솔송나무라든가, 그죠? 솔송나무, 좀솔송나무, 가문비나무, 낙엽송, 분비. 보통 낙엽송이라는 명칭을 안 쓰거든. 정상적으로 쓸 때는 이제 이깔나무, 일본 이깔나무 이렇게 해서 이제 쓰고요. 우리나라는 뭐 산 같은 경우죠. 고산, 아고산인데요. 이 덕유산에
그 곰 같은 경우도 예전에 많이 살았거든요. 그 소백산 같은 경우는 그 태백산 천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조사해 갔었거든요. 소백산, 태백산 그 뭐 산신각 조사도 다니고 산 뭐 학생들이랑 같이 조사 많이 다녔었는데 가서 보면 달라요. 이게 특징이 한라산도 제가 학생들이랑 같이 조사해 갔었거든요. 갈 때마다 그 비자나무랑 개비자 이것도 구분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비자나무 그 문어 할아버지 거기서 막 매달리고 사진 찍고 있는데 나중에 가면 그 접근도 못하게 이렇게 막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얼른 가야 돼요. 그래서 다니면서 다 조사하고 보면은 여러분 집 주변에 보는 거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가능하면 조그만 책 같은 거 하나 갖고 와도 되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터지면은 바로 표준 식물 목록 검색이 되니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니면서 보면 이런 것도 기본적인 상식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살림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까지 잘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